그러면 이제 사찰에서 고민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건가 그건데요. 저는 지지율을 좀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지율이 괜찮네. 이러면 힘을 얻어 나올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토요일에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1월 12일, 13일 양일간 한 500여 명 대상으로 한 조사더라고요. 김기현 의원이 32.5% 1위로 올라섭니다. 나경원 의원 26.9%, 안철수 의원 18.5%, 유승민 의원 10.4%. 김 의원님, 변화가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전과 달리 룰을 바꿨잖아요. 근데 당원만을 상대로 어떤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개인정보의 문제도 있고 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여론조사 기법과는 전혀 다른 샘플링 방법을 쓴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나경원 전 의원이나 누가 결선 투표만 가면 이게 역전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계속 1등을 달리다가 2등으로 주저앉았어.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힘들겠다, 포기해야겠다.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게 결선 투표 룰 덕분에 그 상황이 가능해졌어요. 뭐 어쨌든 김장연대가 탄력을 받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에 대한 특히 이제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도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대통령하고 저렇게 대립되는 모습을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대통령실이 주도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좌고우면하고 여기 눈치 살피고 저기 눈치 살피는 걸 보이면 이건 단지 이제 당대표를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리더십이 있는 중견 정치인 나경원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죠. 전 권력자와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한 분이 있습니다. 임기 5년이 뭐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막 기억나요. 나경원 의원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본인의 정치 미래를 생각해보면 내년에 은퇴하실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친윤이 되느냐, 반윤이 되느냐, 비윤이 되느냐, 멀윤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정치적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결정은 대통령 눈치를 크게 볼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또 나왔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또 중요하게 우리가 볼 대목은 뭐냐면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29%. 그러네요. 이 29%는 김기현 의원에게 가는 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간다면 둘 중에 하나라면 나경원 의원에게 갈 수밖에 없는 표고 그 김영남 의원님의 지적대로 이게 결승전에 갔을 때는 이 표들이 어디로 움직일지까지 놓고 보면 김기현 의원에게 5% 지금 지고 있는 상황 중요한 게 아니라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이 분점하고 있는 표의 비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대통령실에서 저분 나경원 의원은 친윤 아닙니다. 라고 지난 2주일 동안 스피커를 틀어놓고 계속 광고를 했음에도 이 지지율이 나온다는 거. 여기서 저는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저도 나경원 의원이 이 여론조사를 보고 흔들릴 거예요, 분명히. 흔들리죠.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의 그동안의 2주 동안 행보를 보면 여기서 더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에 자기가 어떤 전략적 선택과 결단을 할지를 빨리 결정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어떤 선택해야 됩니까?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윤핵관과 김장연대를 이른바 맹친윤으로 공격하고 제가 말하는 맹친윤은 맹목적으로 친윤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맹친윤을 공격하고 나는 그들 친윤과 다르다. 나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을 위한 찐 친윤이라고 강조하면서 각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윤이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16년에 진박, 친박, 찐박 이런 거 하다가 총선 망했던 생각이 갑자기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김장연대와 이 윤핵관에 대한 각을 세우면서 그렇지만 내가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여론조사 지지율 떨어졌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또 기가 죽어가지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면 이제는 갈 길이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아는 나경원 의원 그동안 행보를 보면 더 무쇠 불처럼 치고 나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아요. 스톱할 것 같다. 저도 스톱할 것 같아요. 스톱할 것 같다. 저도 가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가기 힘든 사람한테 자꾸 가라 그래. 아니 가는 게 맞는데 본인의 판단은 제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여전히 출마 가능성 60%, 불출마 가능성 40%. 정말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출마하고 싶어요. 가 제일 커요.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가 앞으로 뭐 출렁일 수는 있습니다만 예. 1등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분석을 해보면 룰 때문에 오히려
최종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까 말씀하신 그 예. 계산. 근데 그걸 접고 포기한다? 쉽지 않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나경원 의원이 같이 상의한다는 전 의원 중에 한 사람이 김용남 의원. 아 여기가 여기였던 거예요? 상당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보니까. 아까 여기 갔던 화살이 왜 또 일로 와요? 국민의힘에 계신 정치인들 쭉 뵈니까 많은 분들이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신 것 같아요. 어떤 전화요? 결심을 하려고 하는데 네.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아. 이런 전화들을 받고 계신데 명쾌하게 딱 부러지게 네 의원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 사실 이런 거 준비하면 민심도 민심인데 이거는 멀리서 보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내 주변에 누가 좀 같이 서주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이 응원군을 만드는 게 힘들어서 나경원 의원 판단이 좀 어렵고 그래서 있는 것이 스톱이라고 아닌가. 보시는 거고 여기서 그럼 하나 아까 전에 그 질문이요. 아니 윤 대통령하고 그렇게 예전부터 알고 지낸 뭐 친윤이죠. 정말 친한 사이 친윤이죠. 그런데 왜 대통령은 나경원 의원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왜 멀어진 거? 왜 그렇게 멀어진 거예요? 글쎄 멀어졌다기보다는 이게 대선 과정을 되짚어 보면 사실은 당내 경선이 치열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대선 후보 경선이 치열했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나경원 전 의원은 그때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선 때부터 도와준 게 아니고 경선 끝난 이후에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본선부터 도와준 그룹이 되거든요. 아, 판 다 정리된 후에 들어온 거 아니냐? 약간 뭐 이런 앙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 나이 있을 수도 있겠다. 어느 정도 중견 정치인이 되면 때를 기다릴 때도 있어야 되고 언행과 행보가 신중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만 섰다고 일단 지지율이 좀 나온다 이러면 움직이는 같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볼 때 아,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저출산 고령화 기후 대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직책인데 맡겼는데 여론조사 1등 나오니까 계속 대통령실에 대해서 저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돼요? 이것만 한 거예요.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본인으로서도 저는 그 좀 문제가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더 불편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 한 분의 스톱 세 분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뭐 결론이 조만간 나겠죠. 보기로 하고 안철수 의원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안 의원 머릿속도 궁금하단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힘에 기대는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 힘이 되는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연대 보증인입니다. 아니, 운명 공동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직 정권 교체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철수 의원이요 주말 사이에 SNS를 부지런히 올렸어요. 예전에 대선 때 내가 윤석열 후보 손 잡지 않았으면 윤석열 후보는 잘 안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0.73%포인트 차이 뭐 이런 것들. 안철수 의원의 뇌 안에는 사실은 단일화라는 게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대선 때 단일화. 그렇죠. 단일화 때문에 이겼다. 내가 도와줬는데 나 연대 보증인인데 이거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이 사실은 뭐 관저의 초청 다들 받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불러주고 안철수 의원 부부는 초청을 네. 했단 말입니다. 주위 사람 아무에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오셔가지고 한번 만찬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여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부부 동반으로 한번 모시겠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럼 무슨 의미로 보세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자기도 친윤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기여한 일종의 뭐랄까요 공신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안 의원 입장에선 그걸 하는데 대통령 입장에선 단 한 명의 친윤만을 미는 거라면 교통정리하면서 안 의원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아닌 거죠? 그건 안 의원님은 교통 정리로 되지 않아요. 낮에는 교통 정리하려면 교통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그렇죠. 교통사고 나죠. 그래서 교통사고. 대통령 입장에서 뭐 안철수 의원을 플랜 B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생각하지는 않고 어쨌든 플랜은 하나밖에 없다. 이건 분명한 것 같은데 네. 근데 만에 하나 정말 이게 사고가 난다면 뭐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안배를 뭐 관저 초청이라는 형식으로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고 있고 아, 반면에 이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플랜 B로라도 내가 대통령 생각 속에 있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좀 달라요. 그 신년 인사회 때 와서 대통령도 와서 한번 와라. 김건희 여사도 와서 와라. 그건 의례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날짜 잡혔다는 이야기 나옵니까? 저는 안 잡힐 거라고 봅니다. 아 끝내? 그럼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분위기나 대통령의 의중에서는 안철수 의원도 무슨 플랜 B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하게 되면 또 유승민 의원이 못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여론조사장에 유승민 후보가 1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그 표가 결국은 김기현 후보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죠. 그러니까 어부지를 얻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분석을 해보면 만약에 나경원 후보와 유승민 의원이 다 출마를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후보들을 지지했던 당원들이 전당대회에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예. 그러면서 구도가 너무 단순해지면 1차 투표에서 조직력이 막강한 후보가 50% 플러스 한 표 이상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 부분에서 두 분이 생각이 좀 다르시네요. 예. 규정을 바꿀 때부터 8대2, 9대1 얘기 나오고 있을 때 100대 0으로 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처음엔 안 했습니다. 100대 0까지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던 당시에 여권에서 들려온 얘기는 이건 안철수 의원 때문에. 아 그 소문 돌았어요. 그렇습니다. 여의도판에 돌았어요. 7대 3으로 유승민 후보는 젖힐 수 있어도 안철수 후보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100대 0으로 갔다는 소문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전략적으로 맞는 판단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대통령실이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그림은 저는 전혀 그려놓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그림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도 안철수 의원을 플랜 B로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만에 하나 벌어질 사고 이 가능성은 대비해 둬야 되잖아요. 게다가 안철수 의원은 어쨌든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개국 공신이에요. 결정적 기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국민의힘의 한식구라고 좀 보기 어려운 거래처 사장님이란 말이에요. 약간 예의를 좀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릴 필요도 있고. 그래서 아까 김문식 교수 얘기한 대로 관저 초청 실제 이 전당대회 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말로 예의를 하고 안철수 의원 기분이라도 좋게 만든 거죠. 연대의 가능성은 또 열려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김장 연대는 지금 확실한데 그거 외에 뭐 무슨 나유 연대 뭐 가능해요? 안 되죠. 나 안 연대. 아니 결선 투표가 있는데 그냥 그렇죠. 무정 네. 결선. 연대는 저도 가능성이 연대 없고요. 가능성은 뭐 없다고 보고 유승민 의원이 최근에 언론에 나가서 그 나경원 의원 집단 린치 당하고 있다 뭐 이런 돕는 발언했는데 그거는 그게 이제 그런 게 이제 당신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왜냐면 당원들도 다 뉴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그 얘기 듣고 오히려 기분 나빴을까요? 아니, 결선 투표가 벌어진다고 하면 안나 연대는 가능할 수 있겠죠. 안나 연대. 아 결선 투표가 있을 경우. 예. 이제 뭐 대통령실이 저렇게 서슬이 펄한데 이걸 표면화시켜서 연대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선 가게 되면 그냥 물밑에서 일종의 이제 당원들의 표심이 연대하는 네, 예. 당원들 그런 표심, 형식일 예. 가능성이 높죠. 유승민 의원은 유서히 활동이 적극적이지 않아요. 눈에 띄지 않아요. 안 나옵니다.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안 나옵니까? 얘기해 저는 보셨어요? 나경원 의원이 사표를 냈던 순간 예. 그 순간이 유승민 의원에게 가장 강력한 카운터 펀치가 들어갔던 상황이라고. 그건 무슨 말?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사실 경기도지사 예선 탈락은 공정한 룰에 의해서 치러진 거라 재기가 어려운 상태로 다들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친히 육모방망이를 들고 이제 깨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탄압당하는 그림에서 쓰러지지 않으니까 유승민이 살아난 건데 예. 그 살아났을 때 좀 더 과감하고 구체적인 액션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나경원 의원이 그 육모방망이를 잡은 거거든요. 그만 나 사표 냅니다. 야 정치적 결단은 저렇게 하는 거지라는 이목이 나경원 의원에게 쏠리고 일주일 동안 거의 한 2주일 가까이 나경원만 외쳐지는 상태에서 네. 유승민 의원은 다시 본인의 빛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다시 복귀한다? 저는 조금 실기하신 게 아닌가 좀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반윤 우두머리 자리를 뺏긴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돼버린 거예요, 지금? 나경원 의원 본인 반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여하튼 그렇게 탄압당할 때만이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윤핵관들이 이 유승민 의원을 때리질 않잖아요. 그럼 못 크는 거죠. 그러나 저기에 무릎 꿇고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얘기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 출마 못하고 지금 이 상황에 그냥 굴복을 한다면 유승민 의원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그 경우엔 출마. 왜냐하면 당원들 사이에 형성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걸 누군가 흡수할 것이다. 누가 흡수해야죠.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좀 따져보면
이번 전당대회는 이미 남는 장사가 됐어요. 아, 출마 안 해도. 안 해도 룰 개정할 때 유승민을 견제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비춰졌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각종 인터뷰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정치적으로는 많이 남았어요. 아. 거기다가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안 하면 유승민 의원은 출마 가능성이 조금 더 열릴 것 같고요.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면 사실은 결선 가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결선까지 가기. 출마를 한다면 유승민 의원이 안 할 거예요. 나경원 의원, 유승민 의원 둘 다 안 나와요. 안 나오길 바라는 거죠. 아니야. 나는 현실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멀찍이 앉아 계세요? 지금. 뭘 유지니까.